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루트로코스를 활용한 캐스케이드 컴펜세이션 디자인 파트 2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에 기본적으로 PI를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요거랑 약간 다른 PD 제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D는 프로포셔널 데리버티브 약자고요. 그러니까 미분, 에러의 미분한 텀이 제어 입력에 영향을 주는 형태죠. 그래서 프로포셔널 데리버티브 컴펜세이션이라는 말로 그 제어기 형태를 보면은 이 오른편에 나온 것처럼 제어기가 이렇게 돼 있죠. 결국 제어기는 전달함수가 에러 입력 분의 그 제어 입력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은 제어 입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플랜트에 들어간 제어 입력은 에러의 일정한 비례 텀 더하기 에러 시그널의 미분 텀, 그러니까 S, E, S 이렇게 하면 이게 미분이잖아요. 라플라스 변환해서. 그래서 미분 텀이 들어가는 거다. 그럼 예전에 피드백 시스템 할 때 이렇게 그 PD 제어기를 쓰면 장점이 이렇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increase responsibility during transient. 트랜지언트에서 반응성을 좋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트랜지언트 레스폰스를 개선하는, 임프루브하는 형태로 하죠. 트랜지언트 레스폰스가 그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어떤 반응을 보인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느리다. 그러면은 좀 빨리 이제 우리가 타겟 코맨드로 명령이 가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시스템 자체가 원래 느린 폴이 있어가지고 느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 뭐 에러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0으로 가긴 하겠지만 너무 천천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좀 빠르게 하자. 그러니까 주로 연관되는 규격이 뭐 센틀링 타임이라든가 피크 타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라이즈 타임 이런 것도 해당이 되긴 하지만 주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세틀링이 돼가지고 제어가 완료됐다라는 까지 얼마큼 걸리느냐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방식의 제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같은 그 맥락으로 이게 그 어떤 데리버티브 텀이 에러의 데리버티브가 들어가니까 이 시스템 피드백 패스나 아니면 이 앞쪽이나 뒤쪽에서 디스터번스 같은 것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 디스터번스라는 것은 갑자기 변하는 값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것을 억제해주는, 그러니까 댐핑을 증가시켜주는 역할도 한다는 거죠. 위에 있는 말이나 아래 있는 말이나 결국 같은 말인데 결국 어떤 트랜지언트를 이제 개선해 준다. 뭐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단점이라면은 이 그 PD 제어기는 데리버티브 텀 때문에, 데리버티브라는 게 미분이잖아요.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앰플리파이 하는 거죠. 노이즈를 증폭을 시킵니다. 노이즈는 굉장히 고주파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미분이라는 것은 지금 시그널이 Y는 코사인 2파이 FT에서 주파수 F인 신호다.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은,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2파이 F 사인 2파이 FT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을 테고,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앰플리튜드를 결정하는 부분에 주파수가 F라는 게 있으니까 얘가 크면은 뭐 주파수도 커집니다. 그래서 노이즈는 보통 고주파수고 그게 미분이 되면서 증폭이 돼서 원하지 않는 신호가 시스템에 인입이 된다. 그러면은 안 좋아지겠죠.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 전달함수, 그러니까 PD 제어기의 전달함수가 위에서 했을 때 KP 플러스 KDS 라는 형태로 주어지는데 얘를 조금 다르게 정리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KD라는 것을 앞으로 끌어내면은 S 플러스 KD분의 KP라는 형태로 주어져서 요게 요만큼의 어떤 컴펜세이터 게인, 여기가 컴펜세이터의 폴이 됩니다. 아니, 폴이 아니고 제로죠. 제로가 어디 있냐? 마이너스 KD분의 KP라는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의하기를 마이너스 TD분의 1, 그러니까 미분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리버티브 하는 건 미분이니까 미분기의 타임 콘스탄트 TD는 디퍼런시에이터 미분기의
타임 콘스탄트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 그래서 폴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로를 추가하는 형태죠. 컴펜세이터가 형태가 제로가 하나 추가된.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것처럼 PI랑 다르게 뭐 폴이 추가돼서 원점에 있는 폴이 추가돼서 뭐 타입이 증가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로, 스테빌러티에 관계없는 제로가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게 클로즈 룹이 되면 스테빌러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론적인 내용, PD 제어기에 대해서는 앞에 피드백 시스템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설계하는 거잖아요. 설계하는 개념에서 루트코스를 사용한다. 결국 제로를 추가하고 컴펜세이터의 개인을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이 예제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와 같은 유니티 피드백의 어떤 제어기 설계 구조가 있죠. 플랜트 존재하고 그리고 옆에 제어기 컴펜세이터를 넣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플랜트는 주어진 게 이미 그 인테그레이터가 하나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폴, 오픈루프 폴이 S 이퀄 마이너스 1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를 보고 오픈루프 시스템 당연히 스테이블 하고요. 하지만 얘가 이제 피드백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라는 건 항상 처음에 시작하는 게 스펙을 먼저 주죠. 규격. 디자인 스펙이라는 게 위에서 주어졌습니다. 뭐냐? 세틀링 타임이 1초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다. 뭐 1초 정도, 아무리 길어도 1초 넘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규격은 스텝 입력의 외부에서 레퍼런스 커맨드를 줬을 때 그 퍼센트 오버슛, 그러니까 위로 솟구치는 거죠. 오버슛이 16%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PI 제어기 설계한 거와 유사한 방법으로 설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이 디자인 스펙을 어널라이즈 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내가 원하는 반응을 얻기 위해서 시스템의 폴, 클로즈의 폴을 어디다 놓아야 되는지 그걸 알아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uncompensated 시스템을 한번 그냥 피드백 룹에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쉬운 말로 이 컴펜세이터 위치에 여기에 단순하게 K 하나만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례적이면 하겠다는 얘기죠. 왜냐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야지 단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제어가 잘 된다. 그러면 더 할 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끝내는 걸로 하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해서 될 거면은 이런 문제조차도 만들지 않았겠죠. 그래서 안 될 거니까 그럼 안 되니까 다른 걸 넣어야 되는데 다른 건 뭘 넣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위에 있는 uncompensation 결과로부터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another compensator라는 게 결국에 PD 제어기라는 얘기죠. PD 제어기를 넣어가지고 뭐 하겠다? PD 제어기의 특징인 트랜지언트를 개선하겠다라는 뜻으로 갑니다. 그럼 첫 단계인 스펙을 잘 분석을 해야겠죠. 첫 번째 주어진 디자인 스펙은 지금 위에 있는 것처럼 세틀링 타임이 1초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럼 세틀링 타임하고 시스템 클로즈 룹의 폴의 위치 관계가 우리가 세컨드 어프록시메이션을 가정을 했을 때 있었잖아요. TS는 뭐라고 했냐면은 4 나누기 시그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그마는 그 클로즈 폴의 리얼 파트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1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시그마라는 값은 4보다 커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수부가 S플레인 상에서 마이너스 4가 있으면은 요거보다 요쪽에 폴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규격은 퍼센트 오버슛이었는데요. 퍼센트 오버슛이 16%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퍼센트 오버슛이 16%,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오버슛이 생길 수 있는 거는 감안하고, 근데 그게 너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어의 트랜지언트 좋게 하겠다고 초기의 반응성을 좋게 해서 개인을 확 키우면은 반응이 굉장히 이런 형태로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 오버슛이 크니까 요거는 안 좋겠다 빼는 거죠. 그래서 오버슛이 16%다 라고 했는데, 오버슛이라는 것은 여러분 배울 때 그 타임 스페시피케이션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타만의 함수죠. 그러니까 댐핑 레이셔에 관계된 게 오로지 오버슛이다.
그래서 16%라는 값이 우리가 그때 테이블 제타하고 오버슛 관계에서 이제 보여줬는데요. 16%는 이제 댐핑 값은 얼마냐? 16%의 오버슛은 제타가 대략 0.5 정도 나오면은 16%가 된다. 이렇게 뭐 미리 알고 있고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이거는 설계할 때는 다 이제 테이블 꺼내 보고 보면서 확인하는 거고요. 그러면 디자인 스펙이 결정이 됐어요. 뭐냐? 댐핑이 0.5 그리고 시그마가 4보다 크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S플레인 상에서 폴의 위치를 보면은 0.5라는 게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 라인 허수축과 이루는 각도가 30도 라인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사인 30도가 0.5니까 그 30도 라인이 있고, 그리고 첫 번째 오버슛은 첫 번째 스펙은 여기가 마이너스 4. 그래서 두 개가 겹치는 영역은 요 라인상에 있거나 아니면은 작아야 되니까 요쪽은 블록된 영역이죠. 요쪽은 블록된 영역이고, 그리고 요쪽도 블록된 영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이 요 영역에 폴이 있으면 되겠다라는 얘기로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지고 기초 자료를 사용해서 설계를 시작하는 거죠. 그럼 디테일하게 언컴펜세이션 시스템부터 보겠습니다. 자, 언컴펜세이션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컴펜세이터 위치에 전달함수가 단순한 K 이렇게 하나 돼 있었죠. 그러면 이제 요 형태가 유니티 피드백이고 요 K 하나만 있는 형태니까 우리가 루트로코스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루트로코스를 그려봅시다. 루트로코스를 그려보면은 간단하니까 오픈 루프 폴 표현하고요. 그리고 딱 보니까 이게 세컨 오더 시스템이 돼가지고 얘가 여기서 브레이크어웨이를 하겠죠. 그리고 그 점근선이 이렇게 두 개로 갑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90도의 어심토트 라인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폴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고 이쪽 폴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려지는 루트로코스입니다. 이건 뭐 그냥 암산으로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규격이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규격이 세틀링 타임이고 두 번째 규격이 오버슛이었어요. 그럼 일단 세틀링 타임 이것만 그리고도 세틀링 타임은 만족 못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 클로즈 룹의 폴이 사실 요 선상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은 얘의 리얼 파트는 마이너스 0.5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0.5가 되는 케이스라 가지고 얘는 4보다 작죠. 그러니까 세틀링 타임이 엄청 느릴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언컴펜세이션 안 된다라고 넘어가면은 뭐 사실 다음 단계 그러면 트랜지언트를 개선해야겠다 바로 가도 되는데 일단 그래도 할 거 해야 되니까 우리가 다른 스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댐핑이 0.5 댐핑이 0.5가 돼야 된다는 스펙이 있으니까 댐핑 라인을 그려서 여기가 30도 되는 라인을 그려서 디자이어드 폴을 잡아내는 거죠. 여기가 일단은 댐핑이라도 만족시키는 디자이어드 폴 위치를 설정합니다. SD. 그러면 디자이어드 폴 위치는 이게 단순히 언컴펜세이션 했을 때 마이너스 0.5 플러스 마이너스 30도니까 뭐 사인 코사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0.867J가 디자이어드 폴이 됩니다. 자, 그럼 디자이어드 폴 위치에서 댐핑이 이제 0.5가 되니까 당연히 오버슛은 나올 거라고 알고 있죠. 그러면은 이 디자이어드 폴로 가기 위한 게인을 찾아야 돼요. 게인 to set the desired pole. 그러니까 얼마의 K를 가야지만 이 디자이어드 폴 위에 루트로코스가 딱 여기 있을 것이냐 K 값을 따라서니까 그럼 그 K 값은 당연히 우리가 루트로코스 관계식 매그니티드 컨디션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여기서 S는 SD가 되는 그러면은 요것은 결과적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역수니까
SD 플러스 1 나누기 10이 되는 거죠. SD는 아까 위에 말한 그 값이고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뭐 이미 계산을 했지만 대략 0.1 정도 나옵니다. 0.1. 0.1 개인을 0.1 정도 하고 여기 0.1 집어넣고 이 루프를 구성하면은 클로즈 룹의 폴이 디자이어드 폴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뭐 확신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때 아까 했던 얘기 다시 반복하는 거죠. 세틀링 타임은 어떻게 될 거냐. 세틀링 타임을 확인해 보니까 TS는 얼마죠? 시그마 분의 4인데 4 나누기 여기 0.5였죠? 그러면은 8초가 됩니다. 세틀링 타임 8초다. 그러면은 스펙이 얼마였냐 했더니 스펙은 1초였어요. 1초하고 8초. 당연히 8초 너무 길죠. 그러니까 반응이 굉장히 느리게 일어날 것이다. 세틀링이 느리게 될 것이다. 예측해서 not possible. 그러니까 uncompensation으로는 안 된다. 다른 제어기를 써야겠다. 그러면 다른 제어기 뭐? 라고 물어봤을 때 반응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지언트를 개선해야겠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물론 여러분 지금 리드 컴펜세이터 안 배웠으니까 일단 하나밖에 없어요. PD 제어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PD 제어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PD 제어기의 형태는 보통 아까 얘기했지만 컴펜세이터의 게인이 있고요. 그리고 폴이 아니고 제로를 하나 추가하는 거라고 했죠. 타임 콘스탄트가 TD인 디퍼런시에이터를 사용해서 제어하는 거죠.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은 KC 곱하기 S 플러스 컴펜세이터의 제로를 추가하는 형태다 라는 형태죠. 자, 그러면은 요 추가된 상태에서 루프 게인이 결정이 됐잖아요. 오픈 루프 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루트 로커스를 그려요. 루트 로커스 그리면은 이쪽에다 그릴게요. 자, 오픈 루프 폴 1.1 마이너스 1에 하나, 그쵸? 그리고 제로가 하나 있는데 제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디자인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 포인트는 가능한 그 브랜치의 클로즈의 폴을 여기 마이너스 4보다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브랜치라는 것은 우리가 루트 로커스 그릴 때 얘기했지만 폴에서 시작해서 제로에서 끝나는 게 브랜치예요. 그러니까 제로가 존재할 때.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폴은 밀어내고 제로는 끌어당긴다. 요 개념으로 루트 로커스를 이해하면은, 자, 원래 지금 브랜치가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 요렇게 가는 브랜치가 있었잖아요. 루트 로커스가. 그래서 요 브랜치 가면 아무것도 안 하면 여기서 머물러 있을 텐데 요거를 이렇게 끌어당기려면은 이쪽으로 끌어당기려면은 이쪽에 뭔가 제로가 있어야겠다 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왼쪽으로 제로가 있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니까 제로를 하나 추가합시다. 추가하는데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바깥쪽에 추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리얼 제로죠. 실수값 제로를 추가하는 거라서 실수 축에 제로를 하나 그러니까 추가해 봅시다. 예. 그러면은 일단은 루트 로커스가 이렇게 폴 두 개, 제로 하나 있으니까 루트 로커스를 그릴 수가 있겠죠. 루트 로커스를 어떻게 그리냐? 자, 먼저 실수축 루트 로커스는 당연히 오른쪽에 홀수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 있고요. 하나 건너뛰고 여기서 루트 로커스가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폴에서 시작해서 제로에 끝난다. 그러니까 그 브랜치의 방향성이 이 폴에서 나가고요. 이쪽 두 개 폴에서, 그리고 제로로 들어오는 브랜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인피니티로 가는 이 부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예제에서도 했지만 이게 여기서 폴이 두 개가 이렇게 이 실수축상에 있으면은 이 두 개가 와서 브레이크 어웨이를 하겠죠. 브레이크 어웨이를 하면은 뭔가 튀어나가는 형태가 될 거고요. 튀어나가고 이게 제로 쪽으로 끌려가니까 결국에 제로 쪽으로 끌려가서 여기서 뭔가 브레이크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브레이크인 해가지고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으로 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개형을 그려놓고 보면은
바로 이게 루트로 코스 전체 그린 건데, 자, 그러니까 이미지너리 엑시스 크로싱도 없고요. 그리고 어심토트 라인도 보면은 그냥 18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축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뭐 그러면 나머지 뭐 스테빌러 대체크할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디자인 스펙을 다시 음미해 보면은 폴 자체가 댐핑이 0.5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4가 지금 아직은 어딘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제로를 넣긴 했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4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로를 넣고 디자이어드 폴 위치를 일단은 네모로 그립시다. 여기가 SD다. 그럼 앞서 했던 오버슛 규격하고 그리고 세틀링 타임 규격을 합쳐서 여기다 스케일은 안 맞지만 디자이어드 폴의 위치를 우리가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6.93J 정도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실수부가 마이너스 4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세틀링 타임이 정확하게 뭐 1초가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 폴이 루트로커 상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디자이어드 폴이. 그러면은 이 원을 이제 이 원형 파트, 요 부분이 이렇게 브레이크어웨이에서 돌아가는 파트가 여기가 이게 요 폴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폴을 통과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게인은 아니고요. 여기서 게인 값은 그냥 루트로커스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고, 게인 증가할 때 요 부분,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요 제로의 위치가 된다. 제로의 위치를 잘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럼 제로의 위치를 어디다 놓을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게 설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설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앞서 했던 복잡한 그림 지우고 깔끔하게 다시 그렸는데요. 결국에 그 플랜트의 폴 2개랑 추가된 컴펜세이터 제로 하나, 그리고 디자이어드 폴이 있는 현체 구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루트로커스를 할 때 이 디자이어드 폴이 루트로커스 상이다 라는 걸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이렇게 앵글 컨디션을 각 폴에서 또는 제로에서 나오는 앵글 컨디션을 가지고 결정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제로에서 이루는 각도를 세타 Z라고 하고, 원점에 있는 폴하고 이루는 각도 뭐 세타 1, 그리고 이 마이너스 1폴에서 이루는 각도 세타 2라고 하면은 네 번째 스텝이 디자인하는 거니까 앵글 컨디션을 적용하자. 앵글 컨디션을 적용해서 그 K 곱하기 그리고 GC 그리고 G 루프 게인이죠. 전체 루프 게인의 앵글을 계산해 보자. 그리고 그때 S가 마이너스 4 플러스 6.93, 그러니까 디자이어드 폴일 때죠. SD.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은 결과적으로 뭐냐, 얘가 폴은 빼고 제로는 더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타 Z 빼기 세타 1 빼기 세타 2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타 1은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죠. 여기가 이 값이 주어졌고 여기가 원점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세타 1은 대략 120도 정도 됩니다. 120도. 그리고 세타 2도 미리 이제 이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사인 코사인 또는 탄젠트를 쓰게 되면은 계산이 됩니다. 세타 2가 대략 113.41도 정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앵글 컨디션이니까 뭘 만족해야 된다? 2K 플러스 1에 180이라는 이 관계식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언노운이 하나죠. 세타 Z 언노운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값이 세타 Z가 53.41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각도가 여기가 53.41도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하학적인 관계로 이 위치도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로의 위치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다 된 거예요. 그럼 기하학적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림에서 이 녹색으로 그려놓은 삼각형, 직각삼각형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밑에가 마이너스 4, 이쪽이 제로 위치가 모르지만 마이너스 ZC, 그리고 높이가 6.93이죠. 그러면은 기하학적 관계식이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탄젠트로 결정됩니다. 탄젠트 53.41도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4하고 x축 방향이죠. 그러니까 리얼축 방향 마이너스 zc 분의 y가 6.9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서 zc를 계산을 하면은 대략 9.1448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설계가 끝났어요. 여기서 결정해야 될 것 zc 값 결정했고요. 남은 게 이제 컴펜세이터 게인만 결정을 하면 되겠죠. 컴펜세이터 게인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매그니튜드 컨디션, 루트로코스의 매그니튜드 컨디션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온 요 식대로 결정이 되고요. 요 값을 계산을 해서 S 대신에 SD, 즉 SD가 아까 얘기했죠. 마이너스 4 플러스 하나만 넣으면 6.93J를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하니까 KC가 대충 0.7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가 다 끝난 거예요. 설계 다 끝나가지고 그 전달 함수가 0.7 곱하기 S 플러스 9.1448로 이제 결정된 PD 컴펜세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폴 제로 위치로 이렇게 결정한 거고, 요걸 전개하려면은 0.7S 플러스 6.401 정도 돼가지고 요 놈이 데리버티브 게인, 요 놈이 프로포셔널 게인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대로 구현을 하면은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의 스텝은 뭐냐? 설계하고 끝났다 이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설계가 잘 됐는지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해 보면은 자, 그림과 같이 왼쪽이 uncompensated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PD compensated 된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uncompensated 결과를 보니까 스텝 인풋, 클로즈 룹의 반응이죠. 일단은 오버슛 대략 한 뭐 16%, 뭐 약간 넘긴 하지만 한 근처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 세틀링 타임. 요 정도가 이제 2% 세틀링 타임이라고 하면 8초다. 이게 느리다는 얘기죠. 슬로우. 그에 반대로 컴펜세이션 했더니 일단 오버슛이 좀 증가를 했어요. 지금 보면은 대략 봐도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왜 증가를 했냐 이건 또 나중에 사실 설명을 할 거고요. 세틀링 타임을 보니까 여기 아까 1초라고 했죠. 규격이 대략 1초 정도면은 안정하게 스텝 레스폰스 1로 그러니까 수렴이 됩니다. 자, 일단 스테디 에러가 없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시스템 자체에 그 폴의 원점에 인테그레이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원래 있는 시스템이 타입 1이었기 때문에, 타입 1 시스템이기 때문에 스텝 입력에 대해서 에러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규격에 에러가 0으로 가야 된다 이런 규격이 없었어요. 이미 타입 1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했는데 속도가 느렸다.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빠르게 증가시켰다 라고 해서 일단 하나는 만족을 했어요. 규격 중에 하나는 만족했는데 요 부분, 오버슛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왜 더 오버슛이 언컴펜세이션 했을 때보다 더 늘어났을까요? 우리가 이 이유를 알고 그것을 잘못됐으면 해결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으면은 뭐 다른 그냥 양해를 구해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세컨드 어프록시메이션을 해가지고 그 근의 위치에 따른 그 타임 스페시피케이션을 유도를 했잖아요. 그거는 세컨드 오더 시스템일 때는 100% 맞는데, 지금 얘와 같은 경우는 클로즈 룹 시스템이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앞서서 계산한 컴펜세이터 0.7에 S 플러스 9.14고요. 이건 플랜트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피드백 인터커넥션일 때 루프 게인 분의 포워드 패스 이런 식으로 해서 피드백을 계산하면은 요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됩니다. 아래에 있는 걸 보면은 일단 2차 시스템이죠. 2차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폴이 2개 있는 시스템이 클로즈 룹이, 그리고 어디셔널 제로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어디셔널 제로가 마이너스 9.14, 그러니까 대략 아까 얘기한 마이너스 뭐 9.1448인가 그랬는데 그거 근처로 이제 썼어요.
그래서 2차 시스템의 폴의 위치를 표현하면은 폴의 위치가 아까 한 것처럼 복소 폴, 이렇게 디자이어드 폴 위치에 가 있고 제로가 하나 이렇게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요게 이제 어디셔널한 제로가 되는데, 이 제로가 그러면 무시할 수 있는 제로냐, 요거의 차이가 그 예전에 그 타임 도메인 스페시피케이션 할 때 어디셔널 폴 제로가 있을 때 바뀐다고 했어요. 특히 그 도미넌트 폴이라고 하는, 얘가 이제 도미넌트한 폴인데, 도미넌트 폴하고 얼마 정도 떨어져 있으면은 걔는 무시해도 되는 폴이다 또는 제로다 이렇게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도미넌트 폴 여기 위치가 마이너스 4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9.14 정도 되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진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제로가 클로즈 룹에 제로가 하나 있어 가지고 요게 결국 클로즈 룹의 제로인데, 이 제로 때문에 이 오버슛이 좀 더 커지는 효과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퀘스천이 그럼 이거는 클라이언트가 절대 요거는 못 받아들여,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즉 그 오버슛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더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는 뭐 요 정도면 괜찮다 싶어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일단 뭐 연습이니까, 디자인 연습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18%, 16% 이렇게 오버슛이 나와야 된다 이게 아니고, 요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요런 방식으로 설계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드 컴펜세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여지껏 앞에 한 거는 PD 제어기, 그러니까 아이디얼하게 디퍼런시에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사용해서 PD 제어기 구현할 수 있다고 했고, 아이디얼 디퍼런시에이터는 우리가 보통 OPM프로 구성을, 액티브 소자인 OPM프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OPM프를 이런 식으로 반전을 시키고 여기다가 커패시터랑 피드백에 저항을 하나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아웃풋이고 인풋이면은 요 인풋 대 아웃풋의 관계식은, 전달함수는 우리가 마이너스 RCS, 즉 그 타임 콘스탄트가 R하고 C로 결정되는, 여기가 R이고 여기가 C라고 하면 그 미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리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패시브 소자만 사용한, 그러니까 수동 소자인 RLC 소자만 사용해서 만든 그 네트워크 중에 저항, 커패시터,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저항 하나, 이렇게 해서 공통으로 하고, 여기를 플러스로 해서 Vin, 이쪽이 Vout, 이렇게 하면은 여기 R1, R2, C, 이거에 대한 전달 함수는 요 밑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어요. 유도될 수가 있어서 요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리드 네트워크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하이패스 필터랑 비슷한 꼴이긴 한데, 여기다 저 입력 쪽에 저항 하나 더 붙어 있죠. 그러면은 얘를 나는 앞서 레그 컴펜세이터 한 것처럼 이 폼 자체를 가만히 들여보면은 분모의 폴 하나, 분자의 제로 하나, 이렇게 있는 형태거든요. 둘 다 1차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얘는 아래에 있는 이런 형태로 간략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앞서 했던 레그 컴펜세이터와 동일한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폴 제로 위치가 좀 다릅니다. 자, 레그 컴펜세이터 같은 경우는 폴이 원점에 가까웠다고 하면은 얘는 폴이 원점에서 멉니다. 그러니까 폴 제로가 상대적으로 있을 때 PC 값하고 ZC 값, ZC는 제로죠. 컴펜세이터 제로고, PC는 컴펜세이터의 폴인데, 폴이 그 값 자체가 ZC보다 크다는 얘기는, 결국 이 둘 다 스테이블한 폴 또는 스테이블 제로이기 때문에 원점에 더 멀다는 얘기예요, 폴이. 요렇게 가진 꼴로 바꿀 수가 있고, 얘가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필요한 그 기능, 트랜지언트를 개선하는 기능을 해준다. 이거 도대체 이것만 봐서는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죠. 레그 컴펜세이터랑 같은 건데 레그 컴펜세이터 좀 에러를 줄이나? 뭐 이게 아니고요. 얘는 우리가 리드라고 컴펜세이터라고 하는데, 리드 컴펜세이터, 사실 이 루트로코스 방법에서는 리드 컴펜세이터란 말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리드라는 것은 이 앞에 뭐가 약자가 줄여져 있냐면은
페이지 앵글 리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파수 응답 같은 거 보면은 매그니튜드가 있고 페이지 앵글 이렇게 있잖아요. 페이저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페이지 앵글을 리드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컴펜세이터다. 그런데 이 페이지 앵글을 리드한다는 개념이 뭐냐면은 위상 그래프에서 보면 페이지 앵글이 앞서간다는 얘기라서 결국에 뭔가 PD 컴펜세이터랑 같은 역할을 하는, 즉 페이지를 증가시켜서 결국 그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트랜지언트를 좋게 하는, 약간 디퍼런시에이터 비슷한 개념을 하는 네트워크다. 이거는 나중에 프리퀀시 레스폰스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거기서는 그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서는 페이지 앵글을 추가한다라고 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클로즈 룹의 페이지 부족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트랜지언트 레스폰스 개선을 한다. 그러면 페이지 앵글을 증가한다는 게 뭔 의미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앞서 했던 PD 제어기부터 좀 보겠는데요. 앞서 했던 예제를 두고 다시 해봅시다. 폴이 있었고 여기 있었고 PD 제어기 할 때 데리버티브 텀이 여기 있는 제로가 하나 추가된 거죠. 그래서 디자이어드 폴이 여기서 이렇게 존재를 해가지고 우리가 앵글 컨디션을 적용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앵글 컨디션이라는 게 결국에 각 폴에서 이 디자이어드 폴까지 가는 각도 세타 1, 여기 세타 2, 그리고 이렇게 가는 세타 Z,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 앵글이, 요 앵글들이 다 페이지 앵글로 보시는 거죠. 여기서는 당연히 디자이어드 폴에 있는 페이지 앵글인데 세타 1, 세타 2는 폴에서 의한 앵글이기 때문에 네거티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앵글 컨디션 적용할 때 세타 1, 세타 2는 빼줬고요. 세타 Z는 더해졌어요. 에디션. 그러니까 요게 바로 페이지 앵글인데 요만큼 시스템의 페이지 앵글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세타 Z 계산을 했을 때 대략, 그러니까 세타 Z가 대략 53 정도 나왔습니다. 53도 정도. 즉 여기 53도만큼 시스템의 페이지 리드를 야기한 거고요. 그로 인해서 트랜지언트가 좋아졌다라고 현재까지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리드 컴펜세이터라고 이름 붙여진 아래 같은 컴펜세이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조건이 PC가 이거 잘못됐죠? PC가 ZC보다 훨씬 큰 경우죠. 즉 PC 폴이, 컴펜세이터 폴이 원점에서 더 멀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로보다. 이렇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PD 컴펜세이터처럼 앵글 컴펜세이, 그 컨트리뷰션, 그러니까 그 페이지 앵글 기여분이 존재하느냐라는 것을 보면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리드 컴펜세이터를 아까 예제도 해볼 수 있지만 그 아래에 그림이 있으니까 더 깔끔하게 그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에서 여기 있는 요놈들은 오픈루프 폴 또는 오픈루프 제로, 그러니까 플랜트의 폴 제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다 우리가 컴펜세이터를 추가했어요. 리드 컴펜세이터를 추가해서 PC와 ZC라고 해서 리드 컴펜세이터의 폴과 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이어드 폴 위치를 여기다 잡아 놓고 앵글 컨트리뷰션을 보는 거죠. 페이지 앵글. 그러니까 오픈루프 플랜트에 존재하는 폴과 제로에 대한 것은 이미 계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본 것처럼 세타 3, 세타 4, 세타 5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걔는 이게 제로는 원래 오픈루프에 존재했던 페이지 리드 분, 그러니까 제로에 의한 그 각도고, 폴에 의한 마이너스 분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설계 부분은 이제 폴 제로를 추가해서, 컴펜세이터 폴 제로를 추가해서 페이지 앵글 리드를 얼마큼 가져가느냐, 그 컨트리뷰션이 있느냐 봤더니, 자, 지금 얘기했지만 제로는 앵글을 더하고 폴은 앵글을 뺀다고 했어요. 왜냐면 분모 분자에 있는 거니까 앵글 쪽으로 하면은 더하기 빼기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페이지 앵글 제로는 세타 2는 플러스 각도죠. 이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그리고 세타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거, 여기 나와 있는 요 세타 1,
요 놈은 마이너스죠. 왜냐? 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래서 토탈, 그러니까 전체 넷 컨트리뷰션은, 앵글 컨트리뷰션은 당연히 세타 2에서 세타 1을 만큼 뺀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한 놈에서 마이너스 한 놈 빼니까 요게 토탈 앵글 컨트리뷰션이 되는 거고, 요 세타 2 마이너스 세타 1이라는 것은 결국 요 각도가 되는 거죠. 여기 억각의 법칙 써가지고 요 놈이 세타 2 마이너스 세타 1. 그래서 요만큼의 앵글 컨트리뷰션을 가질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플러스면은 더 앵글, 아까 PD 제어기처럼 페이지 앵글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트랜지언트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폴 제로를 넣었을 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서 제로가 여기 있고 폴이 이렇게 있었으면은 우리가 앵글 컨트리뷰션 할 때 여기가 디자이어드 폴이고 이렇게 하면은 앵글 자체가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요 놈이 더 크잖아요. 아주 스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앵글 컨트리뷰션이 네거티브죠. 음수,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페이지 리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앵글 컨트리뷰션이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는 트랜지언트를 좋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드 컴펜세이터의 위치, 폴이 훨씬 원점에서 멀어지고 제로가 원점에 가까운 형태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리드 컴펜세이터라는 것은 앞서 한 것처럼 리드 컴펜세이터에 폴하고 제로를 추가하는 건데 그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PD 제어기를 할 때는 그 제로의 위치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삼각함수를 써가지고 제로 위치, 그러니까 필요한 페이지 앵글 계산한 다음에 그 제로 위치를 결정하고 삼각형으로부터 그 나머지 값을 유출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는 제로 하나이기 때문에 딱 하나인데 우리가 리드 컴펜세이터로 가면은 굉장히 많은 조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페이지 리드 앵글이 요만큼이 필요하다, 요 각도만큼 필요하다, 여기가 디자이어드 폴이다. 그러면은 처음에 있는 PC3, ZC3 요렇게 페어를 잡고 우리가 컴펜세이터 디자인 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만약에 Z를 좀 더 왼쪽 방향으로 더 밀어 붙이게 되면은 PC2나 ZC2와 같은 형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같은 경우를 보니까 앵글 컨트리뷰션이 조금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 2, 3 이렇게 하면은 세타 C2가 세타 C1보다 크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타 C3가 더 크죠. 그러니까 제로를 점점 더 음의 실수축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페이지 리드 앵글이 더 이제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조합에 따라서.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물론 계산하기 편한 거는 디자이어드 폴 바로 밑에 제로가 있는 게 편하긴 한데 그게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아까 봤던 PD 제어기 예제처럼 그 클로즈 룹에 제로가 존재해서 어디셔널 제로가 존재해서 디자인 스펙 값이 그대로 안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이 조합을 잘 골라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차이가 나는 점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밑에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스태틱 에러 콘스탄트가 달라집니다. 이 이유는 그 제로, 추가된 제로와 그 폴 위치 때문에 스태틱 에러 콘스탄트라는 것은 뭐 KP라는 것은 DC 게인이었잖아요. 이렇게 결정되는 값이라든가 GS에다가 GCS를 곱한 KC도 포함되죠. 요 값이 여기서 요 놈 때문에 S를 0으로 보내면 제로 때문에 더 그 KP 값이 달라진다. 뭐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에러 콘스탄트. 그리고 폴 루트로코스를 그렸을 때 여기서 이제 루트로코스가 이 폴 제로 추가된 놈 때문에 모양이 많이 바뀌면서 그 개인의 값에 따라서 디자이어드 폴에 갈 때 개인 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아까 봤던 문제처럼 세컨드 오더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려고 했을 때 이걸 기반으로 디자인 스펙을 해석을 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디자인을 했는데 그게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모로 다 골라서 고민을 해서 선택해야 되고요. 특히 한 가지 더 있다면은 우리가 앞서 레그 컴펜세이터에서도 했지만 PC하고 ZC의 B가 대략 7 정도 되게, 이거보다 커지면은 우리가 앞서 그 리드 네트워크나 레그 네트워크로 만들었을 때 저항, 수동소자를 쓰는데 수동소자인 저항과 커패시터의 값 차이가 너무 크게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각 저항이나 커패시터의 오차 같은 것도 고려해서 시스템 그 네트워크 자체가 언스테이블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정밀도를 보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폴 제로 B를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 뭐 좀 커도 10까지는 갈 수도 있지만 요거보다 더 크게, 이게 막 ZC하고 PC가 100쯤 하겠다 이러면은 실제 구현할 때 뭐가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요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폴 제로 페어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디자인의 어떤 한 가지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했던 PD 제어기 설계했던 같은 문제, 플랜트가 오른편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여기다 리드 네트워크를 포함한 리드 컴펜세이터를 설계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스펙 동일하고요. 세틀링 타임 1초 이내, 퍼센트 오버슛이 16%, 그러니까 스텝 입력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 어널라이즈 하는 건 앞서와 동일하고요. 앞서 했던 대로 우리가 다 동일하니까 그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설계할 때 오픈 루프 제로 원점이 하나 있고 폴 하나 있고, 그리고 디자이어드 폴이 어디 있었냐면은 SD가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6.93J에 있었다는 거 하고, 지금 결정해야 될 게 컴펜세이터에 제로 하나, 그리고 폴 하나, 여기가 마이너스 PC, 여기가 마이너스 ZC, 이렇게 결정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앵글 컨디션을 또 동일하게 적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고 여기서도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각각의 각도를 세타 Z, 여기가 세타 P, 여기가 세타 1, 세타 2, 세타 1, 세타 2는 이미 알고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은 앵글 컨디션을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요 SD가 그러니까 디자이어드 폴의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되고 이게 루트로코스 상이어야 되니까 그때 앵글 컨디션에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앵글 컨디션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로는 더하고 폴은 빼고, 그리고 폴 두 개 오픈 루프에 있으니까 세타 1, 세타 2 요게 되고, 요게 2K 플러스 1 하고 180도 이렇게 되는 거죠. K는 정수. 그래서 여기서부터 세타 1, 세타 2는 알고 있으니까 아까 했던 계산 결과를 가져오면은 세타 Z 빼기 세타 P, 이게 결국 앵글 컨트리뷰션이거든요. 리드 네트워크에 의한 것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53.41도 정도의 리드 값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했지만 디자이어드 값이죠. 디자이어드 리드 앵글, 이 값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냐, 이제 세타 Z도 결정해야 되고 세타 P도 결정해야 되고, 요 식 하나만 있는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요 식 하나만 있는데 식은 하나고 자유도는 두 개죠. 그러니까 두 개의 변수를 결정해야 되는 거서 여기서 우리가 약간의 트릭을 쓰면은 그 하나는 계산하기 편하게 세타 Z를 90도로 계산을 하자. 이 말은 뭐냐, 그 컴펜세이터의 제로가 어디 있냐면 under the desired pole, 디자이어드 폴 있는 위치 아래에 여기다 있다는 가정을 하는 거죠. 여기에 디자이어드 폴이, 그러니까 제로가, 컴펜세이터 제로가 가도록 하면은 계산이 깔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시작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결정하면은, 나머지가 뭐 결정해야 돼요? 세타 P를 결정하면 되죠. 세타 P를 결정하게 되면은 세타 P가 36.59도로 결정이 되고요. 요거를 이제 디자인하기 위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다시 그려보면은 실제 스케일 맞춰서 원점 폴 하나, 디자이드 폴이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에 컴펜세이터 제로가 하나 있고,
컴펜세이터 폴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그렸을 때 요 각도가 36.59도, 여기가 90도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나왔죠. 120도 하고 뭐 113.1마도.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동일하게 남은 게 뭐냐, 여기서 ZC라는 것을 마이너스 4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ZC를 4로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표현은 S 플러스 ZC니까 ZC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는 ZC가 4죠. 그러면 여기가 PC 값, 여기를 결정했죠. 마이너스, 정확히 마이너스 PC. 요걸 결정하는 거를 또 어떻게 하느냐. 아까 한 것처럼 동일하게 요 삼각형을 그려서, 직각삼각형이니까 삼각함수 기하학적 관계를 통해 가지고 PC 값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PC 값이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4 더하기 탄젠트, 우리가 각도 아까 36.59도 분의 그 다음에 6.93 딱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13.33 정도 나올 겁니다. 13.33 정도. 그러니까 폴의 위치는 13.33, 여기가 마이너스 13.33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폴 제로 비율 나쁘지 않죠? 뭐 4배 뭐 이렇게 되니까 나쁘지 않고, 그랬을 때 컴펜세이션 게인을 다시 계산을 해보면은 그 매그니튜드 컨디션을 사용해 가지고 여기처럼 컴펜세이터 게인을 이 디자이어드 폴 대입해서 계산하면 10.133호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디자이어드 리드 컴펜세이터는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리드 컴펜세이터 설계되었으니까 우리가 레스폰스를 봐야겠죠. 그래서 레스폰스 결과를 한 것처럼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요게 이제 리드 컴펜세이터인데, 컴펜세이터 아까 거보다 사실 다시는 그림을 안 그릴 텐데, 일단 이 세틀링 타임은 1초 만족하고 있고요. 오버슛이 상당히 커졌어요. 거의 지금 보면은 한 8%까지도 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커지는데, 이거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일합니다. 리드 컴펜세이터를 우리가 설계할 때 제로가 있었고요. 폴 넣었는데, 실제 그 제로 폴 넣었더니 클로즈 룹을 계산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클로즈 룹이 지금 미리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써놨는데, 전달함수, 폐회로 전달함수가 3차 시스템으로 되고요. 리드 네트워크가 이제 1차 시스템 더 추가가 돼서 3차가 됐고요. 폴이 3개가 나오죠. 3차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6.93은 당연히 아까 우리가 설계한 것처럼 디자이어드 폴이 되고요. 얘가 어디셔널 폴로 작용을 하죠. 그리고 어디셔널 폴이고 제로가 마이너스 4입니다. 이 말인 즉슨 어디셔널 폴하고 도미넌트, 얘가 도미넌트인데 도미넌트 폴하고 어디셔널 폴하고 거리가 너무 가깝고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제로도 바로 밑에 있으니까, 물론 이거는 우리가 제로를 여기 밑에 디자이어드 폴 바로 밑에 설계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결국 제로도 가깝고 폴도 가깝고 뭔가 시스템의 반응이 다르게 나온다. 그렇게 해서 일단 트랜지언트에서 오버슛이 커지고 세틀링은 충분히 만족하지만, 이 오버슛 문제는 요런 방식으로 설계를 하되 다른 리드 네트워크 페어를 선택해야 된다는 게 일단은 한 가지 아이디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한테 이 루트로코스를 그린 걸 보여드리면은, 이 리드 컴펜세이터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루트로코스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루트로코스를 그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가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자, 보시면은 일단은 루트로코스 자체는 여기가 0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브레이크 어웨이 하고, 이쪽에 아마 이렇게 어심토트 라인이 있겠죠. 그리고 얘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는 폴. 그래서 개인이 1일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루트로코스를 뭘 그렸냐면은 아까 계산한 KC, GCS, 그러니까 KC 포함한 거죠. 그러니까 KC를 칩시다. GCS하고 GS를 같이
하나의 플랜트로 생각해서 루트로코스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달함수를 놓고 매트랩에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요때 이미 GC라는 요거는 KC 곱하기 S 플러스 PC하고 S 플러스 ZC로 이미 값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을 1로 해야지만 우리가 설계된 개인일 때의 폴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깅 해가지고 우리가 개인이 1일 때, 즉 우리가 설계한 리드 컴펜세이터와 시스템을 같이 묶어놓은 플랜트에 대해서 그때 클로즈 룹의 폴을 찾기 위해서 이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찾은 거죠. 그랬더니 요 점이 바로 클로즈 룹의 폴, 아까 얘기했었죠. 마이너스 6.32 라고 나오는 부분이 여기가 마이너스 6.32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브랜치, 왼쪽에서 가는 요 브랜치에서 나오는 두 개 브레이크어웨이 된 포인트는 여기가 우리가 디자이어드 폴 위치로 간 거, 여기 보이죠? 마이너스 4.01 플러스 6.958 이렇게 되는데, 이건 마우스로 클릭할 때 약간 오차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그 루트로코스 표에서 우리가 마우스 클릭했을 때 밑에 보면 댐핑하고 오버슛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오버슛이 16.4%로 나오는데 왜 여긴 38%인가요? 요게 바로 이 그래프, 이 루트로코스에 나온 이 박스 그래프는 요걸 그냥 세컨드 어프록시메이션에서 요 폴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오버슛을 계산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약간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거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시스템은 오버슛이 좀 커지게 설계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세틀링 타임 퍼포먼스를 증가시키는 리드 컴펜세이션은 충분히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버슛이라는 건 결국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트랜지언트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굉장히 큰 힘을 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시스템에 컨트롤 인풋을 굉장히 크게 가하게 되면은 내가 가야 될 그 목표 값보다 더 지나치게 힘을 세게 준 거예요. 그러면은 제어라는 건 계속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 지나갈 수가 있죠. 확 지나가 가지고 너무 지나갔어, 다시 돌아와야 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시작해서 힘을 처음에 세게 줬죠. 그래서 빨리 가려고 꽉 줬는데 여기서 다시 멈춰야 되는데, 이렇게 아이디어라는 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관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커먼 센스로 생각했을 때 관성이 있어서 지나가가지고 오버슛이 생겨서 너무 지나가서 반대로 가자,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식으로 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니셜 트랜지언트에서 초기에 너무 크게 힘을 주려고 하면 오버슛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복잡한 루틴의 제어 로직을 짜가지고 단계별로 수행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빨리 시작을 하고 거의 다 가면은 이렇게 좀 꺾어지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게 제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PD 제어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PI 같이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PID 제어기를 결국 합쳐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작은 결론이 되겠죠. 자, 그래서 PID 제어기입니다. PID 제어기는 형태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나와 있죠. 에러에 대한, 요게 전체가 에러 입력의 컨트롤 입력으로 만드는 전달함수인데, 에러의 비례 부분, 그리고 에러의 인테그랄 부분, 에러의 데리버티브 부분 합쳐가지고 PID 해서 우리가 두 가지 PI, PD의 장점들을 각각 가져와서 제어기를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장점이 있죠. 트랜지언트 레스폰스의 성능을 계산한다, PD.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의 성능을 계산한다, PI. 그래서 P는 공통이니까 PID가 됩니다. 그럼 PID라는 전달함수가 이렇게 위에서 나온 것처럼 되는데, 이걸 통분을 한번 해보죠. 분모를 S로 모으고, 그러면은 KPS 플러스 KI 더하기 KDS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개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S하고 KD를 묶어내면은 S제곱 플러스 KD분의 KPS 더하기 KD분의 KI,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요게 결과적으로 분모에 뭐가 있냐, 원점에 폴이 하나 있는 인테그레이터가 하나 있고요. 인테그레이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요 분모에 있는 2차 시스템, 분자에 있는 2차 시스템은 세컨드 제로가 두 개의 제로가 있는 거죠. 두 개의 제로가 있는 거라서 그걸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분자를 인수분해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얘를 기호를 합쳐가지고 컴펜세이터 게인 곱하기 S하고 S 플러스 제로 하나, 첫 번째 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를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랑 요거 인수로. 그리고 분모에 S, 원점 폴이 있죠. 그렇게 보니까 요 부분이 뭐냐? PI 제역이었어요. 그리고 요 부분이 PD 제역이죠. 결과적으로 PI, PD가 어떻게 되어 있다?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캐스케이디드 PI 그리고 PD 제어기로 구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라는 게 PID라고 별반 다르진 않고요. 결국 일반적인 PID 제어기에서 그 폼을 보면은 세 개의 개인 값을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프로포셔널 게인, 인테그랄 게인, 데리버티브 게인을 결정해 줘야 되는데 세 개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세 개를, 조합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연속된 값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결국 얘는 PI 제어기와 PD 제어기의 캐스케이드 된 버전이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어를 하면 되겠다, 설계를 하면 되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PD 제어기를 먼저 설계하고 PI를 하던가, 아니면 PI 제어기 설계 먼저 하고 PD를 하던가, 뭐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루는 이 시스템에서는 앞뒤로 곱해도 순서는 바뀌어도 곱의 결과는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한다라고 해서 예제 문제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플랜트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타입 제로 시스템이고 폴 3개, 제로 하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규격은 uncompensated 시스템 20%의 오버슛을 받는 uncompensation 시스템의 3분의 2 수준으로 피크 타임을 빠르게 하자. 그리고 제로 스테디 에러를 가져야겠다. 그러니까 제로 스테디 에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타입 1이 돼야겠죠. 스텝 입력에서 제로 스테디 에러는 타입 1이 돼야 되니까 add on 인테그레이터 하나 추가해서 결국 PI가 필요하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피크 타임이 나왔으니까 피크 타임이 빨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트랜지언트를 개선하자는 거죠. 트랜지언트 개선. 그러니까 PD가 필요한 거고 아래는 인테그레이터 PI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설계 방식은 먼저 우리가 앞서 하던 거랑 동일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uncompensated 시스템을 먼저 해보는 거죠. 루트로코스를 그려서 성능을, 규격을 만족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처음 단계가 PD를 설계해 봅니다. PD라는 것은 결국 제로 하나를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PD 해보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부가적으로 해본 다음에 PD만 넣고, 그리고 거기서 만족한다. 그럼 끝.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리디자인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PD 제어기를 리디자인 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리디자인 PD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PD 단계에서 트랜지언트가 다 끝났다. 그럼 그 단계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뭘 설계하냐면은 PI 컨트롤러를 설계하죠. 그러니까 여기 스텝 에러를 만족시키는. 그래서 이 설계 다 끝나면 결국 KP, KI, KD 개인이 결정되고, 이 개인 값을 가지고 다시 전체 시스템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성능이 만족하는지 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이거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라는 것은 절대 한 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인 계산으로 설계를 수행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시고, 뭐 수학 문제 풀듯이 딱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한 번에 절대 끝나면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한 디자인이 됩니다. 분명히 어딘가 그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설계를 한 번에 끝내서 만족한다, 이런 생각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볼 때는 한 번에 풀어 답을 내야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일을 할 때는 그 이론적인 거와 좀 다르니까 그거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루트로코스를 활용하는 거니까 루트로코스를 활용해서
개념적으로만 우리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Uncompensated 시스템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20% 오버슛이 나오는 Uncompensated 시스템의 댐핑은 대략 얼마 정도면 되냐면은 0.406 정도면 아마 될 겁니다. 그럼 0.406이면은 우리가 아까 했던 0.5가 16%의 오버슛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약간 댐핑이 작아도 허락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규격은 나왔죠. 피크타임은 Uncompensated 시스템, 그러니까 댐핑이 0.406이 되는 Uncompensated 시스템의 피크타임보다 빨라야 된다니까 Uncompensated 시스템의 루트로코스를 그려보는 거죠.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그러니까 8은 제로죠. 여기서는 제로. 여기서는 제로. 그 다음에 4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있는. 그럼 루트로코스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여기 존재하고 여기 존재하고,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10에서 시작한 폴이 이 제로로 갈 거고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6에 나온 폴이 브레이크 어웨이에서 어디로 갈 겁니다. 근데 갈 수 있는 데는 여기 제로가 하나만 있으니까 전체 시스템의 제로가 하나고 오픈 루프에서 폴 3개이기 때문에 2개는 인피니티 제로로 간다. 결국 어심토트 라인이 존재할 거고, 어심토트 라인은 중요한 거 그 크로싱 라인이죠. 크로싱 라인은 폴의 개수 3개 빼기 제로 개수 하나분의 폴의 합. 그래서 마이너스 19 빼기 제로의 합 마이너스 8. 그러면은 2분의 마이너스 11이 되죠. 마이너스 5.5 정도에서 어심토트 라인이 형성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루트로코스 개형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여기 나와서, 물론 이 브레이크 어웨이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대충 찾아오면 요쯤 나올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나온 건 이렇게 가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루트로코스가 그려진다. 그럼 여기서 20%의 오버슛이니까 20%의 오버슛 라인을 찾아야겠죠.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대략 30도보다 더 작은 값, 뭐 적당한 세타, 그 계산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30도 작은 값.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이 디자이어드 폴이 되겠죠. 여기 디자이어드 폴을 선택을 하고 요때 개인 값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개인 값 찾으면은 그게 Uncompensated 시스템의 개인 값, Uncompensated 된 개인 값을 찾아야 되고요. 그러면은 Uncompensated 시스템의 개인 값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desired 폴 여기 나왔기 때문에 이 desired 폴의 위치로부터 뭐가 나온다? 내추럴 프리퀀시, 댐핑 레이쇼 나오죠. 댐핑 레이쇼 물론 아까 여기 0.406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피크 타임이란 건 뭐냐? 피크 타임은 우리가 했지만 오메가 d 분의 파이라고 결정되죠. 파이, 오메가 d는 댐프드 프리퀀시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된 피크 타임 값이 나오죠. 그게 레퍼런스 값이 되는 거죠. 이게 언컴펜세이션 됐을 때 시스템의 피크 타임인데, 목표 타겟 피크 타임은 뭐냐면 3분의 2의 아까 계산한 TPR 요거 정도 되게 그 PID 컴펜세이터를 설계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PID이기 때문에 제로 스테디 에러는 뒤에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타입이 이미 증가되기 때문에 인테그레이터에 의해서. 그러면은 괜찮다.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 PD 제어기를 설계한다고 했어요. PD 제어기를 설계하려면은 타겟 피크 타임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새롭게 결정되는 그 클로즈 룹, 컴펜세이션 포함시켰을 때 그 스펙이 나오겠죠. 스펙에 따라서 내추럴 프리퀀시, 클로즈 룹 폴의 내추럴 프리퀀시와 댐핑 레이저가 결정이 됩니다.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뭐 여기서 오메가 D를 바꾸는 방법이니까 제일 편하게 하는 방법은 댐프드 프리퀀시니까 요 댐프드 프리퀀시를 어디로 이동을 시켜야 되느냐? 3분의 2 점이니까 SD에서 여기서 여기가 더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이동하면은 뭐 우리가 댐프드 프리퀀시가 커지니까 피크 타임이 줄겠죠. 그래서 move desired pole,
upward. 이렇게 위로 움직이면 됩니다. 얼마만큼? 3분의 2만큼이니까 130%, 133% 정도 이동을 하면은 피크 타임이 3분의 2로 줄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desired 폴의 위치가 대략 요쯤 간다. 요게 새로 newly defined desired 폴이다. 요거에 갈 수 있도록 이제 제어기를 설계해야 되죠. 자, 그럼 문제가 뭐냐? 일단은 폴을 단순하게 desired 폴을 그 imaginary axis 따라서 이제 멀리, 원점에서 멀리 보내면은 그 피크 타임은 줄 수가 있지만, 또한 뭐가 주냐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desired 폴이 있었고 새로 정의된 desired 폴이 있었는데, 또 뭐가 줄어드냐면은 원점에서 선을 그었을 때 이 각도도 줄어들게 돼요. 세타하고 세타 스타가 훨씬 작아지겠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각도는 댐핑이 줄어듭니다. 줄어듦. 그럼 댐핑이 줄어들면은 오버슛이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20% 오버슛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언컴펜세이션 했을 때 20% 오버슛을 기준으로 피크 타임 했는데, 피크 타임 빠르게 하겠다고 오버슛을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폴이 올라가면 안 되고, 올라감과 동시에 이쪽으로도 이동을 해야 돼요. 왼쪽으로도. 그러니까 the desired pole needs to be move left. 왼쪽으로 더 움직여 줘야 되죠. 그래야지만 댐핑도 확보하면서 요 선 아래로 안 가고 위로 가야지만 그 피크 타임 만족하니까. 자, 그러면은 폴이 단순하게 위로만 가는 거라면은 기존의 언컴펜세이션으로 해서 그 루트로 코스 그렸을 때 여기서 아까 그린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서 무한히 커지고 하잖아요. 그거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그것만 따라가서는 안 되니까 이 폴을 왼쪽으로 움직여주는 요인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뭐냐? 제로다. 제로는 그 루트로 코스의 브랜치를 끌어당긴다고 했거든요. 폴은 밀어내고. 그래서 PD 제어기 폴을 하나 집어넣자 라고 나옵니다. 얘가 컴펜세이터, add 컴펜세이터 폴. 컴펜세이터 제로죠. 제로 넣으면 이게 결국에 PD 제어기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은 똑같아요. desired 폴이 이렇게 정의가 되면은, 여기쯤 정의가 되면은 얘한테 이렇게 선을 그어서, 각각의 선을 그어서 이렇게 앵글 컨디션을 정의를 해야겠죠. 앵글 컨디션이 만족하는, 이게 클로즈 룹의 폴이 되려면 앵글 컨디션이 만족하도록 이 페이지 리드 앵글, 요 페이지 리드 앵글을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거 계산하면은 이 컴펜세이터 제로 위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디자이드 폴에 갈 수 있도록 루트로 코스가 우리가 게인을 계산해야겠죠. 매그니튜드 컨디션을 통해서 게인을 계산하고, 그래가지고 전체 나옵니다. 그러면은 PD 제어기 설계됐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시뮬레이션 해서 실제 그렇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PD가 완료됐다. 그러면 PI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왜냐? 일단 원점에 폴 하나 추가하고 그 다음에 제로가 추가되는데, 원점 근처에 있는 제로라서 이렇게 폴 제로, 요게 PI 제어기에 의한 폴 제로가 추가되는 건데, 얘는 원래 그 앞서 했지만, PI 제어기 할 때 했지만, 그 사실 두 개가 거의 캔슬되는 효과로 나가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근처에 놓으면 돼요. 그래서 사실 그냥 대충 놓는 식으로 가서 해도 문제가 없다. 물론 너무 차이가 크면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만, 얘는 거의 캔슬 아웃돼서 없는 것처럼 보이고, 디자이드 폴 위치가 여기 가 있어서 그렇게 시뮬레이션 해서 리드가 만족한다. 그런 순서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단 한 페이지로 설명하기에는 사실 되게 좀 모자라요, 시간이. 그리고 장수도 모자라고. 근데 이걸 마냥 길게 해서 강의를 2시간씩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 한번 실제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숙제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드래그 컴펜세이터가 있는데요. 이것도 여기서 지금 온라인 강의로 해서 뭐 강의 길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 실시간 강의 때 조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도 지치니까 요거는 실시간 강의 때 다룬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시고요. 마찬가지로 요거 리드래그 컴펜세이터 설계하는 문제에서 요것도 실시간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그 PD 제어기 설계하는 방법, 결국 PD 제어기는 포인트가 트랜지언트 레스폰스를 성능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PD 제어기고요. 그것을 알아봤고 그거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리드 컴펜세이터, 그래서 얘는 페이지 앵글 컨트리뷰션을 추가하는 시스템이 추가하는 형태로 우리가 트랜지언트를 좋게 만듭니다. 물론 당장 루트로코스 기법에서는 페이지 앵글 컨트리뷰션이 도대체 뭔 말이냐 아무 개념이 없을 거예요. 사실 무슨 말인지 물리적으로 오지도 않고. 그런데 나중에 보드 플롯 들어가면 더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PID 제어기 했죠. 그러니까 앞서 했던 PI 그리고 지금 한 PD 합쳐서 PID가 됐고, 그거와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 리드 레그 컴펜세이터까지 실제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한테 이제 실시간 강의 때 이 부분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라는 것은 제가 이제 방법적인 것은 뭐 기초적인 거 다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 뭐 스테빌러티 해석부터 뭐 루트로코스 그리기 이런 거 다 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서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 설계라는 게 정답은 없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요. 물론 정답이라는 것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요구 조건은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설계라는 것은 그런 자유도가 있어야지 설계할 수 있는 거지, 정답 하나만 보고 설계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예요. 그런 거는 실제 나가도 그런 문제는 뭐 풀리지도 않을 뿐더러 풀린다고 해도 그냥 교과서에 나온 수준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해서 설계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방법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때 조금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 하는데 어쨌든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여러 힘드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